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8월 10일입니다. 오늘도 약간 제가 지각을 했죠. 장마다 태풍이다. 이게 뭐 아주 계속 맑은 하늘 보기가 참 어려운데, 예,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IT 이슈 위클리는 커버 스토리와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버 스토리부터 만나보시죠. 네이버 대 카카오 2분기 진검승부 결과는 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짝 곁들여서 향후에 이 두 회사의 성장성을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제가 정리를 또 해봤습니다. 모티브가 된 것은요, 사실 앞에 화면하고 되게 비슷하시죠? 네, 제가 일부러 이 배경 화면 두 분의 CEO의 화면을 동일하게 썼는데 모티브가 된 건 사실 저희 방송 5월 11일에 제가 해드렸던 네이버 대 카카오 진짜 승부는 2분기부터라는 방송이 모티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11일에 방송을 하면서 아마 2분기에 와 진짜 진검승부가 이제 시작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후속 방송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5월 11일 방송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네이버에 이어서 카카오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카카오 역시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면서 비대면 수혜주의 양대 산맥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죠. 자, 두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가요, 상당 부분 닮았기 때문에 사업의 구조들이 상당 부분 닮았죠.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5월 11일 방송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2분기, 지난 2분기죠. 지난 2분기에는 두 회사 간에 분명히 이제 진검승부 벌어진다. 왜? 사업 포트폴리오가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딪힐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제가 그걸 다 종합을 해서 그 당시 방송에서 진검승부가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의 실적 발표 자료를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는 제가 네이버를 집중적으로 좀 봐드렸었죠. 자, 그걸 통해서 양사 간의 실적 비교를 하면서 과연 2분기 진검승부의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살짝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의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2분기 자료고요. 표지가 아주 귀엽게 되어 있군요. 카카오스럽게. 어, 뭐 제일 첫 장에 이 MAU, Monthly Active User가 상당히 늘어났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과시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톡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저가 늘고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톡보드라고 하는 카카오톡에 올라가는 광고 상품을 카카오가 이제는 전면에 내밀고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카카오톡 자체의 플랫폼으로서의 매력도, 플랫폼으로서의 파워를 아주 IR 자료의 첫 장에 딱 이제 내민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매출을 보면 총 매출이 9,528억 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의 5대5로 그쵸? 절반이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또 절반이 컨텐츠 비즈니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톡비즈, 그래서 카카오톡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광고들, 그리고 커머스, 그러니까 광고와 쇼핑이 모두 모여 있는 게 톡비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후에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테니까 대충 잠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포털비즈, 이게 이제 결국은 다음 포탈, PC 모바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음으로 인한 매출들, 거기에 플러스 메신저나 커머스 성향이 아닌 그쵸? 그런 식의 어떤 웹 서비스,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들을 다 이제 여기다 몰아놨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스타일, 뭐 페이지, 뭐 기타 자회사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놨고요. 자, 그다음에 신사업, 플랫폼 부분의 신사업, 그러면 모빌리티, 뭐 페이, 그리고 뭐 기타 연결 자회사. 여기는 뭐 이제 금융 쪽의 회사들이 아마 포함이 되겠죠. 카카오뱅크라든지.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부문으로 넘어가면 게임 쪽은 뭐 모바일 PC, 뭐 카카오 VX에서 쭉 게임들이 있고 뮤직은 뭐 대표적으로 멜론, 그쵸? 자, 그 다음에 유료 컨텐츠, 이거는 카카오 페이지, 웹툰, 피코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코마도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웹툰 서비스죠. 자, 그리고 IP 비즈니스, 그러니까 IP라는 거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예를 들면 뭐 저작권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웹소설의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별도로 모아서 IP 비즈니스만 별도로 하는 이제 그런 자회사가 있습니다. 카카오 IX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카카오 M은 컨텐츠를 제작하죠.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이렇게 쭉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매출이 전체 매출이 30%나 증가를 했고 분기 대비하면 10% 증가를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장을 이제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플랫폼 부문별로 이렇게 쭉 보면은 플랫폼 부문은 이렇게 딱 시각적으로 딱 봐도 어떻습니까? 신사업의 덩어리가 전 분기 대비 굉장히 커졌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려 연간 성장률, 전년 대비 성장률이 51%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색 부분에 있는 톡비즈와 신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광고, 쇼핑, 또 여러 가지 신사업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해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부문은 플랫폼 부문에 비하면 조금 성장세가 낮습니다. 그렇죠? 13%. 덩치는 거의 비슷한데 성장세는 다소 좀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림을 이렇게 쭉 색깔을 보시면 대략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큰 게 바로 요 진한 회색이죠. 그렇죠? 유료 컨텐츠라고 불리는 요 진한 회색이 바로 웹툰에 기인된 그런 부분이죠. 이건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자, 부문별로 보죠. 플랫폼 부문에 보면 톡비즈, 포털비즈, 신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그래프들 쭉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보자마자 톡비즈 뭐 잘 나가고 있죠, 그죠? 광고, 쇼핑 뭐 쭉쭉 잘 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 광고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네이버는 사실 지난 분기에 살짝 꺼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카카오는 뭐 그다지 꺼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잘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어떻습니까? 신사업 뭐 아주 뭐 예쁜 그래프죠? 우상향을 쭉 그리면서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 포탈 비즈 뭐 들쭉날쭉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때요? 추세선을 그리면 다운되고 있는 그렇죠?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포털비즈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예요. 역성장을 했죠.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뭐 1%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정체되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포털비즈의 정체 혹은 역성장이 전체 플랫폼 부문의 성장에 약간은 한계를 줬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놀라운 건 신사업은 전년 대비 149%나 성장을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상대적으로 네이버에 비해서는 신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데 그런 과실을 이제 막 이제 그 이제 뭐랄까 과실을 이제 막 누리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게 됩니다. 뭐 그 외에 이제 톡비즈 광고나 쇼핑 쪽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컨텐츠 부문으로 넘어가면 크게 이제 게임, 뮤직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보기엔 그냥 뭐 그냥 쏘쏘합니다. 그쵸?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수혜를 본 그런 게임사도 많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뭐 그냥 적절한 수준의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봅니다. 여기 설명에는 뭐 모바일 게임의 견조한 성장에 힘입어서 매출이 증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모바일 분야를 보면은 오히려 전년 대비 2%밖에 성장을 안 했죠. 그리고 분기 대비는 6%인데 이것도 역시 이렇게 뭐 큰 성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PC 부분이 성장률이 높죠. 요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종종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로나 시기에 게임 쪽에 집계가 됐었던 여러 가지 트렌드 중에 하나가 PC보다는 모바일 쪽의 사용성이 훨씬 컸다. 이런 보고서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게임 부문이 그만큼 코로나의 특수를 조금 덜 누린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실제 그래프를 보면 뭐 그다지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자, 또 문제는 또 있습니다. 뮤직입니다. 뮤직을 보면 결국 멜론인데 멜론을 인수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성장이 정 잘 안 되고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 2주 전인가에 그 모바일 상반기 모바일 앱 사용 현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방송이 있는데 거기 보면 뮤직 같은 경우는 이미 멜론은 많이 빠지고 있고 그 자리를 대신 SK의 플로우가 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과연 이게 멜론의 인수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그 공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죠. 유료 컨텐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피코마입니다. 일본의 웹툰 서비스 피코마가 회색이죠. 딱 보면 어떻습니까? 회색이 아주 뭐 쭉쭉 커가고 있죠, 그렇죠?
물론 이제 카카오 페이지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피코마의 성장이 전체적으로 유료 콘텐츠 부분의 성장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뭐 IP 비즈니스 기타는 뭐 그냥 그런 대로 이렇게 쭉 가고 있고요. 그렇죠? 실적 요약한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비용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전년 대비하면 증가율이 23%인데 매출 증가율은 30%였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은 전년 대비해서 23% 늘었고 매출은 30% 조금 더 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무려 142%나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잘 한 거죠. 그렇죠? 비용을 줄이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게 잘한 것이고 특히 보면 비용 측면에서 보면 뭐 인건비나 매출 연동, 외주 인프라비는 다 매출이 커짐에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는 어떤 변동비 성향인데 중요한 게 마케팅비가 전년 대비 오히려 덜 썼는데 그쵸? 덜 썼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그 상승률 그러니까 매출 상승률이 30%나 나왔다는 거. 마케팅비를 덜 썼는데 오히려 매출은 더 많이 나왔다. 이게 이제 굉장히 예, 뭐랄까요, 좋은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그 뒤는 이제 쭉 이제 넘어가는 얘기들이고요. 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이런 IR 장표들을 리뷰하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막 구두로 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의 연간 성장률, 전년 대비 142% 성장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카카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사업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은 왜 업계에서 그냥 흘러다니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대충 그런 얘기 있어요. 뭐 네이버는 아주 그 뭐 숫자에 아주 그 민감하고 카카오는 좀 후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후하다는 게 뭐 그렇다고 뭐 카카오 다니는 분들이 연봉이 높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질러야 될 때가 되면 굉장히 과감하게 지른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평가에 비하면은 사실은 영업이익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대한 얘기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매출도 잘 만들었지만 결국은 비용 절감을 잘했고 특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비는 오히려 줄였는데 매출은 늘어난 이런 상황들은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업의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와 컨텐츠 비즈니스가 5대5의 아주 좋은 균형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좀 깊은 얘기고 요 얘기 하자면 좀 긴데 아무튼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컨텐츠가 아쉽고 컨텐츠를 하다 보면 플랫폼이 아쉽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늘 사업자들이. 근데 카카오는 아주 재밌게도 이 플랫폼과 컨텐츠가 5대5로서 아주 균형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 재밌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 내에서 신사업의 비중이 약 한 전체 매출, 그 플랫폼 매출 중에서 한 25%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의 먹거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25%나 차지한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광고, 쇼핑, 모빌리티 페이, 뭐 웹툰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포탈 멜론 이 하락세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이거 인수 잘한 거 맞습니까? 막 이런 이제 공격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여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5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제까지 카카오의 얘기를 들으셨으니, 자,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실적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의 실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지난주 방송을 한번 봐주세요. 그것까지 이번에 담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일부러 주간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2분기 진검승부는 누가 이겼을까요? 자, 종합 실적부터 한번 보죠. 전체적인 실적. 매출은 보면 규모상에서는 네이버가 2배예요. 1.9조 정도 했고, 카카오가 한 9천 몇백억 정도 했죠. 딱 2배 정도 되는데, 그러나 전년 대비 성장률은 오히려 카카오가 2배입니다. 네이버가 16.7%, 카카오가 뭐 한 30% 정도 됐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역시, 규모의 네이버, 성장성의 카카오구나, 이런 생각이 일단 매출을 보면 들죠. 자, 영업이익률을 보면은요, 네이버가 12%를 기록했고, 카카오가 10%를 기록해서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네이버가 조금 더 우세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는 이게 종합실적이잖아요. 연결실적이라는 거거든요. 네이버의 이 12%라는 거는 해외 사업과 신사업을 다 포함한 게 12%예요. 사실은 한국 사업, 네이버 사업 부문이라고 하는 한국 사업만 따로 떼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무려 28%나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카카오와 네이버 국내 사업의 이 영업이익률의 차이는 뭐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카카오는
전체적으로 피코마 정도 외에는 거의 다 그냥 국내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 이후의 내용들은 전부 다 네이버의 국내 비즈니스와 카카오 전체 비즈니스를 이렇게 비교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의 국내 사업인 네이버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 28% 이거를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면 여전히 카카오가 예, 약간 그죠? 잽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전히 국내 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은 네이버가 우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실적에서는 여전히 네이버가 우세. 자, 그러나 카카오의 추격도 꽤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 성장률, 매출 성장률은 오히려 카카오가 2배였으니까요. 이 속도로 간다라고 하면 뭐 몇 년 안에 진짜 그죠? 예, 뭐 비등비등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광고, 쇼핑 요 부분만 한번 제가 발라서 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비즈 플랫폼의 매출과 그다음에 DA 광고, 디스플레이 애드 광고 쪽의 매출만 제가 따로 발라냈습니다. 그래서 더한 건데요. 그렇게 보니까 2분기에 9,519억 원을 했어요, 네이버가.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톡비즈와 그다음에 포탈 사업까지를 합쳤습니다. 광고, 쇼핑을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은 3,659억. 그러니까 네이버 9,500억 대 카카오 3,600억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어떻습니까? 포탈 1위답게 그죠? 광고 쇼핑이라는 건 결국은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랫폼 파워가 그대로 그냥 사업 모델화, 수익화 되면은 광고와 쇼핑으로 나오잖아요. 결국 포탈 1위, 그러니까 플랫폼에 있어서의 1위답게 규모 면에서는 아직도 네이버 수준은 이게 넘사벽이구나. 카카오의 매출은 네이버 대비 38% 수준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또 측면 하나 봐야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규모뿐만 아니라 2분기에, 그쵸? 저희가 지금 2분기에 진검승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2분기에는 이 분기 동안에는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절대적인 매출액에 있어서 광고 쇼핑이라는 시장으로부터 한정되어 있는 하나의 파이죠, 그죠? 정의가 되어 있는 이 파이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가 얼마씩 가져왔느냐,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증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 분기 대비 이번 주 분기에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582억 원을 광고 쇼핑 시장에서 가져왔고요. 카카오는 246억 원을 추가로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에 그만큼 이만큼을 뭐 순증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네이버 580억, 카카오 240억이니까 증분의 규모에서도 역시 여전히 카카오가 열세이긴 합니다. 네이버 대비 42% 수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정리를 하면 어떻습니까? 광고 쇼핑 분야에서 2분기의 승부는 어떻게 났나요? 예. 카카오가 뭐 열심히 하긴 했지만 여전히 네이버의 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매출 기준에서는 네이버 대비 카카오의 수준이 한 50% 수준인데, 그러나 광고 쇼핑 분야에서 보면 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한 40% 수준밖에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 비즈니스, 물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네이버의 전체 비즈니스는 전체 글로벌까지 다 합친 비즈니스이긴 합니다. 그거의 50% 수준의 덩치인데, 그런데 광고 쇼핑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40% 수준 정도밖에는 머물러 있지 않구나라는 것들이. 근데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게 네이버는 전체 글로벌까지의 매출 수준, 카카오는 전체 비즈니스 주로 국내로 되어 있는 수준. 원래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비교했을 때 50%면 사실은 카카오가 광고 쇼핑 쪽에서 훨씬 더 원래는 더 잘 하셔서 그죠? 이 부분만 발라내면은 오히려 뭐 네이버를 50% 이상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말 그대로 이제 국내에서 영향력이 커졌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광고 쇼핑 이 사업 분야가 이 플랫폼 파워를 대변해 주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열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플랫폼 분야의 신사업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사실 두 회사를 애플 투 애플 비교하는 게 역시 조금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편의상 그냥 이렇게 묶어 볼게요. 네이버는 여기에 이제 페이, 뭐 클라우드 웍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거고요. 카카오는 뭐 페이,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사업 분야입니다. 플랫폼 신사업 매출 규모만 보면 네이버가 1,800억, 카카오가 1,200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가 사실은 페이나 뭐 뱅킹이나 이런 금융 쪽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의외로 클라우드나 웍스 이런 쪽의 열세 때문인지
여전히 네이버 대비해서는 규모 면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클라우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꽤 이제 혜택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러나 뭐 앞에 보셨던 광고 쇼핑과는 달리 그래도 네이버 대비해서 한 70% 수준 이렇게 매출 규모를 카카오가 가지고 있습니다. 매출의 증분만 봐도 또 비슷합니다. 네이버가 320억, 카카오가 263억. 여전히 뒤지고는 있죠. 그러나 비슷해요. 앞에 광고 쇼핑과 달리 증분의 규모로 보면 오히려 좀 더 잘했습니다. 네이버 대비 82% 수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규모로서는 네이버 대비 70% 수준이지만 지난 한 분기에 전 분기 대비해서 성장을 만들었던 그만큼의 증분의 매출은 네이버 대비 오히려 82% 수준 많이 근접한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여전히 뭐 2분기에 플랫폼 신사업 분야에서 뭐 네이버가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체 매출의 어떤 상대 수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카카오도 상당히 선전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의 신사업이 단기적으로는 네이버의 어떤 기세를 또 이 금방 추격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컨텐츠 사업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뭐 웹툰, 브이라이브 이런 것들이 여기 속하고요. 카카오는 웹툰, 게임, 뮤직 이런 것들이 속하는데 네이버가 796억 원을 했고 카카오는 무려 4,601억 원입니다. 이게 그만큼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카카오가. 규모 면에서 보면 카카오가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네이버 대비 거의 6배 수준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여기 있습니다. 매출 증분을 보면은요, 네이버는 242억 원이 늘어났는데, 전분기 대비. 카카오는 336억 원이 늘어났어요. 앞에 덩치 보셨죠? 앞에 덩치는 800억 대 4,600억이었는데, 증분은 보면 240억 대 330억에 뭐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분의 규모에서도 보면 카카오가 다소 우위이긴 하나 네이버 대비하면 1.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매출의 규모는 6배인데 지난 분기에 증분을 따지면 1.4배밖에 안 되는. 자, 그러니까 규모 면에서는 이 분야는 컨텐츠 사업 분야는 확실하게 카카오가 승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장세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꽤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업계에서 보면 네이버는 사실 컨텐츠 분야에 대해서는 직접 손을 대려고 하는 성향이 조금은 보수적입니다. 카카오에 비해서는. 뭐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SM이나 YG나 이런데 투자를 하고 뭔가 제휴로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강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제 컨텐츠 비즈니스를 직접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꽤 있죠. 그리고 뭐 이거는 두 회사 중에 뭐가 맞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의 매출 비중을 보면 전체 플랫폼 대 컨텐츠가 5대5로서 컨텐츠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절대적인 성장세를 보든 네이버와 비교한 숫자를 보든 오히려 이 컨텐츠 부문에 조금 그쵸? 예, 한 노란불 정도 켜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카카오 실적만 단독으로 떼서 보면은 뭐 광고, 쇼핑, 웹툰, 모빌리티, 뭐 페이, 뭐 그들이 얘기하는 그 IR의 뭐 컨콜에서 얘기하듯이 뭐 다 잘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네이버와 비교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새로운 게 좀 보이죠. 왜냐하면 카카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실적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역시 광고 쇼핑에서는 네이버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따라잡기도 아직까지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이버의 성장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오히려 플랫폼 신사업에서는 규모는 아직 열세지만 오히려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 부분 추격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자, 그러나 이제 컨텐츠 부문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컨텐츠 부문은 우위에 있긴 하지만 오히려 네이버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위협적이다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요, 광고 쇼핑은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파워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아무리 전 국민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이 플랫폼을 비즈니스화하는 건 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이 톡보드라는 것이 작년에 도입이 됐고 이제 얼마 안 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이제 사업화한다는 건 당연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카카오가 국내에서 확고한 선두의 자리가 되려면 플랫폼 신사업 그리고 컨텐츠 사업에
한동안 집중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플랫폼 신사업은 앞에서 보셨죠? 좀 성장세가 보이고 있고, 이게 가능성이 보이네. 그러면 컨텐츠 사업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덩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기를 또 바라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물론 이제 카카오의 컨콜에서는 톡보드 계속 강화해서 매출 늘려가겠다라고 말씀은 하시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좋죠. 근데 그거는 그만큼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세가 좋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둔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구체적으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톡보드라는 광고 상품이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런 오픈빨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많은 광고주들에게 쓰여지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했을 때 저 광고 상품은 생각보다 어떤 면에서 불리해, 어떤 면에서는 별로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그 성장세라는 거는 어느 순간에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이버가 그러했듯이. 자, 그렇기 때문에 광고나 쇼핑 이런 플랫폼 파워를 가지고 쭉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목표는 강하게 갖고 가실 거고 올해 뭐 열심히 하시겠죠. 뭐 1조를 달성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후에까지를 바라봤을 때는 결국 플랫폼 신사업과 컨텐츠 사업이 예, 집중적으로 좀 키워져야만 이 탄탄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거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플랫폼 신사업은 그래서 뭐 대체로 트랙 레코드가 괜찮아요. 그쵸? 아까 보셨죠? 우상향으로 쭉 예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근데 결국 문제는 어떻습니까? 컨텐츠 분야죠. 예, 같은 얘기인데 결국은 다음 포탈과 멜론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거 인수 잘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자, 그리고 이것과는 또 무관하게 제가 지난주 네이버를 분석해 드리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또 숙제가 있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잡아야 되는 시장이 바로 동영상 광고 시장인데 과연 카카오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것도 이제 관건이겠죠. 뭐 올해 이제 발표한 걸 보면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컨콜 한 걸 보면 뭐 이제 올해 안에 뭐 톡TV라고 하는 카카오톡 내에 이제 TV라고 한 TV 기능들을 이제 강하게 넣어서 뭔가 영상 시장을 잡겠다 이런 이제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데 과연 다크호스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카카오가 과연 앞으로도 잘할 거냐? 뭐 2분기에는 아쉽게도 뭐 네이버 대비 사실 그렇게 승리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어떤 가능성들은 많이 보여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향후에도 과연 잘 될 거냐? 이걸 위해서는 그 세 가지 정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서 일종의 관전 포인트로서 세 가지를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음 포탈과 멜론을 어떻게 리바이털라이즈 할 거냐? 이게 제가 보기엔 일단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그쵸? 이게 덩치도 그만큼 크고 사실은 뭐 ROI까지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짜 뭐 인수할 때 들어간 돈 대비 과연 지금 이 뭐 효과를 보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정말 이제 문제가 많이 있겠죠. 이거의 핵심은 결국 카카오톡과의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인데 사실 유저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뭐 다음 포탈이나 멜론이 카카오톡과 시너지가 나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플랫폼 신사업 성장을 위해서 과연 넥스트 플랜은 뭐냐? 지금까지는 플랫폼 신사업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예쁘게 올라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대부분의 경우에 모빌리티든 페이든 뱅킹이든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아주 누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대단하신 거죠, 그죠? 새로운 사업, 특히 규제 영역에 있어서 카카오는 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빨리 그 어드밴티지를 누리는 그런 식의 전략을 취해 왔는데 그게 지금까지는 잘 먹혀왔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약해지겠죠, 그렇죠? 모빌리티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규제 상황이 뭐 좋든 나쁘든 간에 하여튼 안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이제 경쟁사들이 막 들어올 거고 뱅킹 쪽은 역시나 네이버가 또 큰 경쟁사가 될 거고요. 과연 이제 퍼스트 무버의 어드밴티지가 약해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거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와 동일하게 동영상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카카오 M에서 만드는 자체 컨텐츠 그리고 톡TV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안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요건 그냥 제가 서비스로 넣어놨습니다. 뭐 필요하신 분은 캡처하시라고. 지난주 방송 보기 귀찮으시면 지난주 방송의 마지막에 있었던 내용이 이거예요. 네이버가 앞으로 갖고 가야 될 숙제들, 고민거리들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돼야 향후에 성장이 되겠다. 뭐 이런 거겠죠. 자, 늘 말씀드리듯이 양사의 움직임은 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 계속해서 두 회사의 움직임이 궁금하시다면 IT 이슈 위클리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커버 스토리였습니다. IT 이슈 위클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드라인 한 줄 요약으로 넘어가 보죠. 자, 오늘은 짧게 두 가지입니다. 라인과 야후 재팬의 합병이 일본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IT 공룡으로 거듭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네이버랑 카카오가 합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국으로 치자면 네이버와 카카오가 합병을 했는데 정확히 50대 50의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은 상당히 있는데, 자, 과연 이제 50대 50이라는 JV 형태가 사실 굉장히 이상적이지만, 그러나 한번 이제 갈등이 생기면 또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과연 어떤 식으로 잘 운영해 가실지 아주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좋은 사례가 된다라고 하면 아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례가 될 거예요. 50대 50의 JB가 뭐 굉장히 잘 굴러간다. 이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 애플워치가 심전도 측정 앱, 애플워치의 심전도 측정 앱이 식약처의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입니다. 갤럭시 워치가 얼마 전에 받았었죠. 근데 이거에 이어서 애플워치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마트워치 시장에 이제 헬스케어가 또 한동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마케팅의 화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누가 주도권을 갖게 될지 귀추가 또 주목이 되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애플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각의 플랫폼에 들어가셔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저희 채널 찾으실 수 있고요. 네, 많은 구독과 또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한 주간에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히 태풍 피해, 뭐 장마 피해 없으시도록 정말 간절하게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